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7일 오전 10시 16분입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면은 대부분의 반응이, 특히 이 우파 성향 분들은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론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지난 총선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100석에서 110석 사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미래한국당하고 합쳤습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 여론조사는 어느 정도 정확하냐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이미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신하고 하는데, 이건 마치 전장에 나간 장수가 전장에서 지면은 부하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부하들이 잘못해서 졌다. 여론조사 탓하면은 결국은 지게 됩니다. 선거에서 지게 됩니다. 여론조사 중에서 가끔 정부 측 청탁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 여론조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갤럽처럼 전통이 있는 여론조사소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어제 발표된 이 주간조사에 따르면은 6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실시를 했고, 1001명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유권자, 그리고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여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는, 국정 운영 잘한다가 52%인데 전달보다 3%가 떨어졌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39%입니다. 39%는 지난주보다 4%가 올랐어요. 그래서 대충 문재인 대통령 이 국정평가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52%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때 총선 전후에서는 잘한다가 70%나 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것이 이유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이유가 요사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북한 관계를 잘 다룬다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요사이는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그래서 문재인 잘한다고 본다는 사람이 33%고, 복지 확대 6%인데 북한 관계를 잘 다룬다는 4%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북한 관계가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19%가 북한 관계 때문에 국정평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관계는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마 앞으로 계속 문재인 국정평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41%, 무당층 24%,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20%. 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항상 20%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총선에서는 1대1 구도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은 좌우 1대1 구도가 되니까 중도 쪽에서 상당히 미래통합당으로 많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국 총선 득표율을 합치면은 49대 21.5% 정도 됩니다. 21.5%.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내년이 아니죠. 2년 뒤의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미래통합당이. 그것은 저쪽으로 갔던 표, 이번에 민주당으로 갔던 표 중에서 한 6, 7%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인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0%를 유지하느냐. 현 시점에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요 간단한 것을 우파 성향 분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여론조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느냐 생각하면은 주변에 이야기해 보면은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누가 지금 이 판국에 문재인을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이란 게 거의 편향되어 있거든요. 우파 성향 사람들은 우파 성향 사람들끼리 만나고 좌파 성향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만납니다. 특히 좌우 이 이념 갈등 구조하에서는 좌가 우를 만난다든지 하는 이런 섞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비극인데 마음에 이 38도선이 딱 끄여가지고 저쪽 사람들 만나면 불편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다가 보니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흥분하다가 보면은 다 거의 휩쓸려 가니까 문재인 반대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요. 왜 문재인 지지율은 항상은 아니지만 40%, 50%,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미래통합당, 그 앞에 자유한국당입니다.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파 성향 분들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다수일 것이다. 적어도 과반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한국 국민의 과반수는 될 것이다. 왜냐? 보수는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북한을 경계해야 된다는 사람이고 하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당연하니까 그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현실이 된다면 벌써 대한민국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현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당연한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은 지옥 아니면 아마 천당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옥적인 것도 있고 천당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당연한 것은 현실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이 인식론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보수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보수가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60% 된다고 생각하세요? 50%? 40%? 많은 분들이 40%에 되겠지.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우파가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왜 여론조사를 불신하느냐 하는 그 근거가 되는 핵심 팩트가 한국의 우파 성향이 50%는 된다 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쭉 훑어보면은 30%의 우리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북 전단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0%나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30% 정도는 안 된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확실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이 우파 성향이죠. 우파 성향, 자유 우파 성향의 사람들은 한 30%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여론조사로서 느끼는 게 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30%대로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이런 대목이 항상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
조사하는 사람의 성분을 알아야 되니까 우선 지역별로 나누고 성별로 나눕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별로 나누고 정당 지지별로 나누고 직업별로 나누고 생활 수준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성향별로 나눕니다. 이 성향별 보수, 진보, 중도 모른다. 여기서 보면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50%가 아니고요. 23%입니다. 23%. 그리고 내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입니다. 그 다음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3%, 중도 31, 진보 31.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3%면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중에서 내가 보수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4분의 1,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숫자가 적은 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최소한 50%는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격동기에도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수가 23%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배로 비교하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월호처럼 평온한 바다에서 변침을 좀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즉 보수가 그 사회에서 무게중심을 제대로 잡는 세력인데 이게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중도 진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도가 좀 애매한데요. 중도를 어떤 식으로 가르느냐. 우선 말씀드릴 것은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좌우로 갈라야 됩니다. 좌우로 가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좌중우로 갈라야죠. 그러니까 그 가르는 기준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합니까? 그럼 우입니다. 사회주의 정책 지지합니까? 그럼 좌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게 맞습니다. 보수, 중도, 진보라면 정책을 두고 가르는 방식인데 이게 또 이념 문제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요. 바탕은 이념적으로 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가르기 시작한 갤럽 조사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예컨대 2016년 이 가을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서는 내가 2016년 이 총선 앞두고 있었네요.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1월 11일에서 13일에 있었던 갤럽 조사에 보니까 내가 보수다라는 사람이 27%입니다. 내가 중도다 29%, 내가 진보다 28%입니다. 벌써 2016년 초에 보수보다 진보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보수는 2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17년 4월, 그러니까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조사한 걸 보면은 내가 보수다 27%, 내가 중도다 29%, 내가 진보다 33%, 진보가 확 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등장을 예감케 하는 거죠. 진보가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버립니다. 그래야 문재인 씨가 41% 득표율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이 조국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의 조사입니다.
9월에 있었던 조사인데요. 보면은 내가 보수다 26%, 26%, 내가 중도다 29%, 내가 진보다 28%, 진보가 줄었어요. 진보가 28%까지 줄었습니다. 이 조국 사태 때 진보 세력이 좀 코로나로 몰렸거든요. 이른바 진보 세력입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중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작년 12월 되면 어떻게 됐느냐? 내가 보수다 25%입니다. 내가 중도다 28%, 내가 진보다 29%. 진보는 다시 늘고 보수는 다시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총선을 거치면서 다시 또 보수가 또 줄어버렸습니다. 23%로 줄었습니다. 25에서 23%로 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내가 중도다 31, 내가 진보다 31, 중도 진보는 다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이런 여론 구조의 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론 구조의 변화가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여러 역대 정권의 말하자면 복지 파퓰리즘 정책이라든지 아주 이념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한 방침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교육이 좌편향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우파 세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가지고 보수라는 이미지가 이른바 꼰대 이미지로 굳어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말. 사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진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게 완전히 수구입니다. 수구 세력입니다. 근데 진보라고 딱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보수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진정한 진보 세력이죠. 농담을 한다면은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진짜 진보 세력을 줄이면은 진보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진짜 보수다. 진짜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주류죠. 공산당하고 싸워가면서. 근데 말이 보수로 가는 바람에 또 저쪽은 진보로 가는 바람에 말에 속게 되는 거죠. 말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세력이 잘못한 게 자기가 써야 할 용어를 빼앗겨버린 게 있습니다. 민족. 원래 우파가 민족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좌파가 민족 세력으로 가버렸어요. 또 우파가 진짜 민주 세력입니다. 그런데 좌파가 민주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에서 우리가 진보인데 저쪽이 진보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말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에서. 자,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 이제 보수가,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걸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전을 통해서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은 장기간에 걸치는 건데 선전은 단기간의 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동은 안 됩니다. 선동은 거짓말하는 거고, 선전은 진실을 알리는 거니까 우리 우파는 선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전이 교육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교육하려면 30년, 40년 걸려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건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우선 급할 때는 선전을 해야 됩니다. 선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죠. 보수 진보대 개념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다른 개념을 가져와야 됩니다. 좌우 개념도 괜찮아요. 우리가 우파다, 저쪽은 좌파다. 또는 우리는 자유파다, 저쪽은 독재파다. 자유와 독재로 나누는 거거든요. 자유, 독재. 자유와 독재로 나누는 게 현재로는 꽤 괜찮을 것 같은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지향을 할 때는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다. 너희들은
적화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나누면, 난 적화통일 세력 아니다 하면은, 그럼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사이에 있느냐? 그 사이에 없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건 연방제인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러면 벌써 용어에서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이다. 우리는 자유파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라고 하는 네이밍이, 이름 붙이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자유통일 세력이고 너희들은 적화통일 세력이지, 나는 자유파다, 너희는 독재파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의 껍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용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민족 세력이고 저들은 민족 반역 세력이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 세력이고 저들은 독재 세력이다. 그러면 민주투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면 됩니다. 당신 민주투사라고 하는데 질문 하나 하겠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느냐? 물어야 됩니다.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사람은 민주투사 자격이 없다. 왜냐?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산당과 싸워서 지켜낸 것이다. 일제시대 때 일제와 싸운 적이 없으면서 독립운동가라고 사칭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말의 힘을 우리가 동원하지 않으면 줄어드는 이 보수 막을 수가, 보수 세력에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통일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